지역사회 인구 집단 2만 명,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위암으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 기저 당시, 그러니까 입적했을 당시의 술과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위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봤더니 과거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 어느 정도 기간으로 마시는지, 그리고 용량을 어느 정도 마시는지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위암 위험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것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굉장히 큰 위암의 칼시노젠이 있는데 그 칼시노젠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특히나 더 위험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암에 큰 칼시노젠 이펙트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큰 이펙트를 주는 요인을 없애고 나니까 비감염자에서만 유의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과도하게 한 자리에서 55g 이상을 마시는 경우 한 3.3배 이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위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분상 음식물, 그다음에 위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위에 침투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일단은 상피세포가 데미지를 입게 되면 그만큼 위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술 자체가 DNA 데미지를 유발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첫 번째는 직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산화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이거든요. 술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산화 손상을 통해서 DNA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유발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술 자체로 인해서 호르몬의 임밸런스가 오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면 장기전으로 그 면역세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그 염증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 칼시노젠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간에 안 좋죠. 간에 안 좋은데 간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나 C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할 때는 B 바이러스나 C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술이 미치는 영향이 그 증진 효과가 그닥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술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간의 지방간을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경화증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이펙트는 강력하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간암으로 가려면 간염 바이러스의 효과가 없이 술만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커니즘 상으로는. 근데 이 위암인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차지하는 분율이 한 80%밖에 안 되고요. 간암인 경우에는 거의 간염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분율이 한 95%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암에 있어서는 80% 이외의 다른 20%는 다른 요인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껏은 다른 요인이 특별하게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죠. 그러한 것 중에 다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라는 요인인데요. 흡연이나 다른 칼시노젠 이펙트를 유발하는 발암 물질들이 있는데, 그 외에 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한 효과를 주는 그런 발암 요인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증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발암 요인이 있을 때 그 약한 요인이 밑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강력한 요인이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한 요인은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주지 않을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효과를 없애는, 그러니까 비감염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술의 이펙트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한 자리에서 많이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장기간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1.0이라는 그 수치로 보고 그거에 비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술만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양쪽 다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으면서 술을 과량으로 마시거나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위험도가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너지스틱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알코올 55g 정도면 우리 소주가 한 병에 360ml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20도 정도가 되겠죠, 소주가. 그럴 경우에 소주 한 병 정도의 양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적은 용량일지라도 사실은 술을 마시는 분들은 그 헤빗이 변화되는 것은 잘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시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서 과음을 하시는 분들의 헤빗이 뭐 적어졌다가 늘어났다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이런 헤빗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술은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술 자체가 가지는 독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의사들 중에 소화기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술을 한 번 드시지만 장기간은 쉬어주는 그런 휴식을 취하고 또 술을 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간을 쉬게 하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요. 근데 위를 쉬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제가 아까 위의 상피세포가 문제가 데미지를 입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로 인해서 상피세포의 데미지뿐만 아니라 산화손상 이펙트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금을 하시는 그 습관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틀리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과량의 음주를 섭취하시는 그런 문화를 또 가지고 계시죠. 술잔도 이렇게 돌리시고 뭐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만 그런 문화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 위암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술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숨어있는 효과 때문에 관찰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숨어있는 효과가 드러나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숨어있는 효과가 드러나게 되면서 관찰이 된 것이죠. 술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를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사회적인 효과와 개인적인 효과 그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일부분은 제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